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계 수석 비서관, 비서관 등은 이번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일괄 사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재신임 절차를 밟고, 그걸 계기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일대 쇄신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김대기 실장이야 수석비서관들이 전부 출석하였는데, 홍보수석이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인 김은혜 수석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성규 사회수석과 이 문자로 서로 교신을 했는데, 웃긴다, 웃기네 하는 글씨를 서로 교환해서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그냥 벌떼처럼 들고 해서 비난하니까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김은혜 수석의 퇴장을 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스스로 대통령실의 최고 참모정의 한 사람이 문자난을 일으킨 거예요. 문자난, 문자로 난동했다, 문자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을 가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언짢게 하고, 어찌 이런 부주의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느냐, 국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난을 일으킨 그 첫째 효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카메라에 의도적으로 잡히게 했어요. 그 내용에는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출된 이후에 여러 달을 그로 인해서 이준석의 발호에 이게 촉매제 역할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는 사태를 만드는, 이게 문자란의 효시가 권성동, 그 다음으로 전징석 비상대책위원장, 이 양반도 윤리위원 중에 한 사람하고 이준석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문자를 보낸 것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그도 문자란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됐고, 조금 낮은 단계로는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 개편에 관한 언급은 국회에서 하지 말라 하는 문자를 보낸 게 이렇게 공개가 됐고, 감성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중에 뭐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하겠다 보고 형식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좌우간 이 대통령실과 관계해서 이러한 문자란이 계속 일어나게 됐다. 이게 우연인가,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권성동 일에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런 문자란, 어제의 김은혜 수석의 그런 행태는 우연도 아니고 부주의한 탓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근본 정신 자세가 틀려 먹었다. 좀 심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저하고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래서 사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대기 실장, 권성동, 정진석 포함하고 특히 비서실의 비서관 그 전체 분위기는 개개인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체 분위기로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 상층부 여기 분위기는
나사가 빠졌다. 나사가 빠지니까 이런저런 문제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사가 빠진 가장 기본 원인은 정신 자세가 되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신 자세냐.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개념을 그대들은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 연장을 막아야 하며, 나아가 이재명 문재인 일당들의 그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을 과감하게 척결해 줄 도구로서 윤석열을 선택했는데, 그냥 이준석의 난동 등과 겹쳐가지고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의 가슴을 졸이면서 그 도구로 선택이 됐다고 한다면 이걸 늘 머리에 넣어야지. 하루하루를, 한순간을 우리는, 적어도 김대기 실장이야 수석 비서관 여러분들은 한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이 정권을 쥔 그 대통령을 옹위하고 우리가 방탄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냐 하는 데서 밤낮으로 골몰하고, 그런 자세의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태연하게 문자 날리고 글 쓰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김대기 비서실장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대통령에 대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가 정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니까 그 야당 의원들 그 저질, 그 조악한 질문 속이 쓰리지요. 그걸 참아야지. 그러니까 연거푸 그런 질문이니까 도대체 제가 몇 번이나 죄송하다라든지 사과 말씀을 해야 되느냐고. 이래 되바라다 쳐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참아야지. 불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참아야지. 왜? 대통령을 위해서. 왜 대통령을 위해서냐? 대통령 지지율을 위해서. 그래야 대통령이 안정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저 일당들, 문재인, 이재명의 일당들을 처결하는 정치적 동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되먹지 않은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질문에서 참고 견뎌야지. 김대기 실장 이하 비서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에는 벼슬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벼슬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 대통령이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야. 그대들은 전부 소모품이에요, 거기. 그게 임기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정무직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대들 인물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정확히 인식해서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탄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이러한 헌정사의 한 훌륭한 업적을 낳았다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생산해내는 여러분들도 그런 도구가 되고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보면 이게 아주 실패한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앞세운 그 그늘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이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권한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권력의 단맛을 마음껏 누리고 돈도 버리고 돈도 벌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예를 보면. 거기에 흠뻑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고 안하무인이고 백성도 얕잡아 보게 되고 어떤 의미에는 대통령도 만만하게 보는 사태까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제 말 그대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은 사람이 제 정신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용산 참사에 이 목숨을 잃은 150여 명들에 대한 이게 명단과 이름을 전부 차단해 가지고 추모 공간도 만들고 누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름과 글을 전부 차단해 가지고 그래 해야 진지한 애도가 된다. 여기에 방해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이재명 씨가 진지한 애도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가지고 그 150여 명의 대부분 젊은이들의 이름을 차단해가지고 다시 영정을 걸고 추모공방을 만들고 그 사람이 진지한 애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그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은 대장동 게이트 등과 관계해서 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다 절친한 사이였던 사람들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른다고. 유족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김문기 씨 가족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절친했다고 하는 자료를 다 공개할 정도인데 그는 돌아다니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성을 가진 자가 그렇게 용산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래가지고 광화문 광장 등에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아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비서실장이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가 이재명의 국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김은혜의 발언, 김대기의 발언 그런 것이 불쏘시개 마중물 역할을 해줘가 이재명의 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지 그대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짧은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반성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다면 반성의 증거를 확실히 내놓으세요. 그러고도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야 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만나본 일도 없고 무슨 이게 소통해 본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위기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비서실장이야 비서관들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교체해서 쇄신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기가 그런 마음먹기를 갖기가 어려운 성정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는 참 인간적으로는 좋은 점이지요.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을 유지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그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계기를 대통령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사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